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강의를 그대에게 영열입니다. 6월 30일이고 CIS 브리핑 드릴 겁니다. 오늘 뭐 시장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CIS 최근에 좀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애매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를 또 어떻게 봐야 되나? 자, 이거를 완전히 재료가 소멸이 됐다, 완전히 뭐 매도가 좀 심화됐다, 뭐 이렇게 매도를 해야 되느냐 결정을 하기가 좀 상당히 지금 상태는 애매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21선을 버티고 있는 지지 구간들을 일단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들이죠. 자,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재료 소멸. 재료 소멸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그동안 18,000원을 좀 형성을 일단 터치를 하고 주중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게 30일에 입찰을 받고 나서 뭐 30일 이후에 아마 한 기 없이 제출을 할 겁니다. 이게 또 오늘까지만 제출해라, 이게 이런 것들보다는 계속 추후에 뭐 입찰을 제출했다, 뭐 검토한 다음에 시장의 뉴스들이 나올 겁니다. 공개를 해야 알 수 있으니까. 공개를 해야 알아요. 공개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일단 뭐 이런 상태에서 입찰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은 차익 실현들이 나와서 재료 소멸이 되는 것들,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완전히 뭐 거래량들이 동반이 된 음봉 막 하락하는 차익 실현 매물, 그런 움직임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시장에 예상했던 움직임이죠. 시장에 예상했던 것들, 딱 3,000원만 나온 거예요. 입찰이 딱 3,000억 원만 나와가지고 18,500원대 18,500원대가 이제 적정 주가다. 그럼 이제 한번 터치를 했으니까 매물이 또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된다. 만약에 3,500억이 나왔다, 3,500억이 딱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적정 주가가 2만원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정 주가를 좀 18,000원이 아니라 2,000원은 더 높네, 그러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가 한번 2만원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질 가능성들이 있어요. 이런 가능성들이 한 세 가지가 되네요. 세 가지.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재료가 소멸되는 거, 그리고 오늘 시장이 예상한 수준에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시장 예상치보다 이상이 나오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은데, 재료 소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긴 해요. 지금 오늘 뭐 특징적인 그런 뭐 소식이 없었습니다. 30일부터 입찰 제안서 받는다며. 근데 30일에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재료 소멸, 약간 우려감들, 예상보다 입찰이 잘 안 됐나, 그런 걱정에 대한, 시장도 안 좋겠다, 재료 소멸도 나올 수 있겠다, 이 소식이 좀 안 들려주니까 입찰이 좀 생각보다 좀 잘 안 됐나, 약간 우려감들이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의심이죠. 의심. 안 됐나? 근데 이제 확정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확정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15,000원 와 있을 겁니다. 15,000원 확정됐다라고 하면은 한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시장의 의심만으로 공매도도 증가되고 18,000원을 터치를 했으니까 3,000억 원 수준까지만 나온다고 하면은 특징적인 뭐 이슈를 추가적으로 반영을 시키기엔 좀 애매한 상황들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매도 쪽으로 좀 매도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것 같아요. 살짝. 자, 일단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이랑 기관, 지금 외국인이 매도하는 모습들,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 공매도도 살짝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뭐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저도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기가 애매한 게, 완전히 매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게 8%는 또 하락을 했죠. 지금 이 15,000원까지는 내려왔을 거예요. 거래량들도 한 이 정도 동반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우리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이거 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략. 지금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비중을 조금 덜어내신 분들은 보시면서 대응을 잡아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긴 했었는데, 가격대가 여기가 제가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여기를 이탈하면 15,500원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 15,000원대 14,500원대입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자고요. 내일까지는 좀 보자고요. 내일까지. 이게 뭐 오후에 저녁에 나올 가능성들이 좀 낮지만 내일 뭐 입찰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지금 입찰을 받았다라는 얘기들이 뭐 내일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주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시장에 공개가 되는 게 언제 공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입찰은 되긴 됐을 겁니다. 근데 이제 입찰이 됐는 소식들을 좀 보면서 만약에 3천억 원이다, 3,500억 원이다, 3,200억 원이다, 3,200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면은 적정 주가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래봐야 3천억이다라고 하면 8,500원이고 3,500억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이 괴리감 좀 있는 상황들이니까 이 매각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지분을 매도로 하는 그런 호가가 중요한 거다라고 했죠. 아직까지 뭐 나온 소식이 없어요. 나온 소식이 없고 오히려 뭐 이 공급 계약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거 때문에 그나마 좀 방어를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매출액 대비 32%에 대한 이 매출 이 매가 아니죠 제조 장비 삼성 SDI의 헝가리 공장의 제조 장비를 매출액 대비 32% 되는 규모를 납품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여기 뭐 어디 셀 이렇게 해서 얼티넘 셀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이제 18% 정도. 그럼 오늘 대략적으로 매출액 대비 50% 가량이 되는 제조 장비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던 상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정정 신고네요. 정정 신고. 이건 정정 신고고 뭐 이것도 뭐 정정 후 정정 신고네요. 근데 유보 기간이 6월 30일이었고 계약 기간의 종료가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이게 뭐 실적에 좀 반영이 된 그런 이제 공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반영이 끝났고 저거는 한 2분기에 반영이 될 거고 2분기까지 반영이 될 거고 삼성 SDI도 정정 공시니까 정정 전에는 누군지 비밀로서 누군지는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정정 후에는 삼성 SDI 헝가리죠. 뭐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수준들이었으니까 이것도 6월 30일 2분기의 실적을 반영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럼 2분기에 대한 매출 증가 기대감들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들은 시장이 집중을 하고 있는 것들은 지분에 대한 매각금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 그런 것들보다 매각 금액에 따른 주가 변동 이런 것들을 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나온 소식들이 없어요. 나온 소식들이 없어가지고 약간 실망 매물도 나왔던 것 같고 근데 21선은 좀 지켜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시간 외에는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오히려 15,150원 지금 시간 외에서 15,150원 수준이거든요. 한 이때쯤인데 그러되면은 여기를 이탈하는지 보고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거잖아요. 비중을 정리를 했다가 좀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여기 주가가 내일 툭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오는 거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반등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입찰 제안서 주가가 15,000원대에서 18,000원 간다 3천억 원이다 라고 하면 오히려 이걸 먹으려고 하는 매수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가격이 중요한 거니까 기대 수익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내용들이 나와봐야 합니다. 시장에 공개가 안 됐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대신에 우리는 여기에서 이탈을 하면은 비중 축소보다는 분할 매수가 적절할 수도 있겠고 분할 매수에서 반등 나오면은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반등 나오면 털고 일단 현금 확보를 하는 전략이 좋겠죠.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매도한 매도 거래량보다는 매수한 매수 거래량들이 좀 많은 상태에서 주가가 한번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면 이거를 이제 탈출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이제 대응을 잡고 뭐 18,000원까지 반등 툭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털고 나오는 거죠. 털고 나오는 거. 근데 이제 매각 금액이 3,500억이다. 그럼 2만 원대까지 뭐 적어도 이제 19,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노려보고 쭉 올라갔다가 쭉 갑자기 빠진다. 그럼 이때 이제 털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구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슈팅이 나오면 털고 나오는 게 마지막 탈출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좀 슈팅이 착 나오면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높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이 안에서의 움직임들 여기에서의 지지 구간 반등 나오는 것들 이것들 보면서 대응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비중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게 계속 이 구간이긴 해요. 이 구간보다 살짝 높은 구간이지만 이거 시장에 노출이 충분히 되어 있는 재료고 재료 소멸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잡고 탈출한다 이렇게
전략을 대비를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소식들이 나온 것들은 없으니까요. 밤에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일까지 좀 지켜보자고요. 내일 뭐 지지구간 이탈하면 대응 잡고 이렇게 전략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